화려한 고음의 바이올린과 묵직한 첼로 사이 이 중간 음역대를 담당하는 비올라는 오케스트라의 균형을 잡고 고음과 저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세기까지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20세기 들어서 독특한 중저음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전성기를 맞았죠. 솔로 악기로서 비올라의 위상을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영국의 비올리스트 윌리엄 프림로즈, 그리고 비올라의 거장이라 불리는 유리 마슈메트인데요. 작곡가들이 이들의 연주에 감명을 받아 이 비올라 협주곡을 내놓은 덕분에 레퍼토리도 확장됐죠. 이들처럼 비올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젊은 우리 연주자가 있습니다. 지금 아트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보시죠. 낮고 깊숙한 현의 울림, 부드러운 열정의 음색, 가만히 고요히 스며드는 비올리스트 김사라입니다. 2015년 독일 베를린,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이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멘델스존 콩쿠르를 비올라로 제패한 이가 바로 자그마한 한국 여성 김사라. 또 작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래식 페스티벌 중 하나인 독일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축제에 초청받아 2천여 명의 관중을 사로잡은 유니크 콰르텟 역시 비올리스트 김사라가 주축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축제와 함께 유럽의 양대 음악 축제로 꼽히는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제 오케스트라에 작년 한국인 최초로 입단. 바그너가 설계한 극장에서 연주하는 등 눈부시게 활약한 김사라. 일단 바이로이트 오케스트라에 입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독일 오케스트라분들에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보수적이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가서 버텨내기도 어렵고 또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비올리스트 최초로 들어가니까 너무 감격이었죠. 총 10주를 혼신을 다해 달린 결과 올해도 초청받을 만큼 인정받았죠. 이렇게 유럽에서도 보수적인 독일 오케스트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그녀이지만 출발은 좀 달랐습니다. 6살에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러시아로 이주한 김사라. 소녀 시절 맨 처음 손에 쥔 건 바이올린이었죠. 음악에 천부적 재능을 보인 어린 소녀는 1996년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영재음악학교, 2001년 그네신 음악고등학교를 거쳤고 15 나이엔 해외 동포 저명 음악인 콘서트에 초대돼 고국 무대에서도 기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전공으로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 유학까지 왔지만 사실 이때 그녀는 바이올린에 좀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불현듯 떠오른 것이 바로 중학생 시절 잠깐 잡아보았던 비올라,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일단 그 바이올린의 미선, 제일 높은 고음선이 조금 싫었어요. 날카로워서요. 근데 비올라의 이 울리는 소리, 벌써 악기가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첫 비올라 스승은 프리데만 바이글레 교수, 난데없이 찾아온 제자를 말없이 이끌어주었죠.
하지만 바이올린 졸업시험과 비올라 입학시험이 겹쳐 혼자 죽을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동시에 연습을 하려면 어제가 둘 다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8kg가 넘어요. 그런 체력적인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일단 연습 시간을 2배 이상으로 늘렸어야 됐어요. 바이올린을 뭐 한 4시간씩 했으면은 비올라 4시간 추가해서 8시간.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연습을 가장 많이 한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10년 비올라를 선택한 김사라, 새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고 콩쿠르에 나갈 결심을 합니다. 3달은 한 콩쿠르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곡을 거의 익혀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전날까지 협주곡이었는데, 협주곡 전악장이었는데 협주곡 마지막 악장을 못 외웠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내기만 하자. 제발 살아야 끝내자. 이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끝내고 나서 무대 내려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우승. 비올라로 전향한 그해 경험 삼아 나간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한 후 그는 2년 동안 8개의 콩쿠르에서 6번의 1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합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 콩쿠르에서 1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1등 없는 2등, 공동 2등. 그렇게 계속 하다가 새로 바꾼 악기에서 한 번에 1등.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과 저에게는 확신이 더더욱 생겼죠. 아, 이거는 내가 맞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곧이어 2015년 멘델스존 콩쿠르와 같은 해 한국인 최초로 막스 로스탈 콩쿠르까지 2위와 청종상을 수상하는 영예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426년 전통의 브라운슈바이크 오케스트라,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리스트가 지휘자를 거쳐간 이곳에 그녀가 전격 수석 비올리스트로 영입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엔 종신 수석 단원이 되죠. 사실 오케스트라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수석으로서 격려해 주시고 만 25살에 수석이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요. 근데도 리더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독일과 유럽을 바쁘게 질주하던 그녀가 오랜만에 귀국해 아버지와 오붓한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부모로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이 아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러시아에서 어린 딸에게 바이올린을 쥐어주었던 아버지. 하지만 십수년 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빠 비올라를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죠. 정말로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기를 포기하고 이 나이에 악기를 바뀌겠다고 했을 때 자기 확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합창 지휘자인 아버지, 플룻을 연주하는 언니. 결국 가족의 말없는 지지와 응원이 그를 붙잡아주는 뿌리이고 원동력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저희 가족의 하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의 그 한 조각이고 그 조각이 외국에 있지만 제가 가족이고 가족이 저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찾아온 곳은 한국 전통음악당. 서양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는 그에겐 몹시도 낯선 장소입니다. 6살에 이 땅을 떠났던 터라 짬이 나면 이렇게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맛보려 애씁니다.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여러 문화를 체험을 했는데 정작 한국인인 제가 한국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만이라도 진짜 한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 옛것이 좋아요.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에서 첫 데뷔 무대가 열리기 때문이죠. 신예 스타에 대한 기대로 로비가 더워질 무렵 같은 시각 리허설을 진행 중인 김사라. 오늘도 오랜 친구를 꺼내뒀네요. 음악적으로 뭔가 흔들릴 때 이 아이를 틀어놓고 딱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라서 7년째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좀 제가 많이 애착하는 메트로놈을. 그리고 첫 무대를 향한 마지막 숨 고르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듣는 동안에 계속 콧등이 시큰했어요. 무척 그 연륜 있는 연주로 아주 깊은 감동을 줬고요. 바이올린보다 더 약간 무게감 있는 비올라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졌습니다. 독일과 유럽을 주 무대로 활약하는 김사라.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 무대는 그녀의 목표와 결심을 다잡게 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죠.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고 정말 깊은 음악을 하는 저만의 소리를 가지고 또한 저만의 음악 해석을 가지고 있는 첫 음을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이건 김사라의 소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유 명사 김사라가 되고 싶습니다. 강하지만 유연하고 부드러우나 나약하지 않은 선율, 진지하고 사려 깊은 음색, 하루 한 걸음씩 비올라를 닮아가는 그녀 김사라입니다.